속보, 미 수송기, 한국 무기 대량 수송, 세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한국 무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걸까요?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진다. LIG 넥스원이 미국 최대 드론 제조회사인 스카이디오와 협력해 인도태평양 지역, 인태지역, 군용 드론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로써 천공지대공 미사일, 해성, 대한미사일, 현공, 대전차 미사일 등 정밀 유도 무기 명가인 LIG 넥스원은 소형 군용 드론 분야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는 중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군용 드론은 전투 지역에서 정보 수집과 정찰 임무는 물론 자폭 기능을 갖춰 폭격기 역할도 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유사시 한반도에서도 큰 위력을 발휘할 무기로 손꼽히고 있다. 18일 스카이디오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11일 드론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스카이디오 측은 LG 넥스원의 능력과 기술적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심 방산 부문에서 X10 플랫폼의 배치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스카이디오의 자율 드론 플랫폼 X10D에 LIG 넥스원의 정밀 전자 시스템을 통합, 인태지역 특수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디오 X10D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기능을 갖춘 이중용도 무인 드론 체계로 최소 인력 개입으로 주야간 전천후 감시와 정찰, 검색과 수색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스카이디오 측은 설명한다. 병사 1명이 배낭에 넣어 다니다 날개를 펴서 띄우는 날개 4개인 쿼드콥터형 드론이다. 군집작전도 펼 수 있다. 임무 수행 후에는 낙하산을 펴서 착륙한다. 탑재된 카메라는 8200피트, 약 2.5km 거리에서 물체와 차량, 사람을 탐지하고 4920피트, 약 1.5km에서 인식하고 2620피트, 약 800m 거리에서 완전히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카메라는 줌 기능도 갖추고 있다. 스카이디오는 X10D에 대해 소형의 스마트, 생존성을 갖춘 드론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스카이디오는 중국산 드론을 쓸 수 없는 미국 국방기관, 국토안보부, 공공안전기관, 경찰 등에 납품하면서 미국 최대 드론 제조업체로 부상했다. 2014년 매사추세츠 공대 졸업생인 애덤 브라이 등이 세운 이 회사는 현재 글로벌 드론 시장 점유율 약 75%를 차지하는 중국 DJI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1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스카이디오가 주목을 받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스카이디오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도 드론을 1000여 대 공급했으며 자사 최신 모델인 X10이 미국 드론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자전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천 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대만에 드론을 수출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제재 대상에 올려 이목을 집중시킨 기업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대만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이유로 미국 스카이디오와 에지오토노미, 헌팅턴 인걸스 등 미국 군수기업 3곳과 군수기업 경영진 10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애덤 브라이 최고 경영자는 10월 3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고객 서한에서 중국의 제재 사실을 전하고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공급망을 무기로 삼아 우리를 뛰어넘고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하고자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LIG 넥스원은 스카이디오와 협력함으로써 소형 정찰 타격 드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LIG 넥스원은 현재 대대급 이하 제대의 감시 정찰과 핵심 표적 정밀 타격에 필요한 수직 이착륙 고정익 드론, 탑재 중량 40kg급 하이브리드 수송 드론, 군집자폭 무인기, 중고도 무인기, 차기꾼단 무인기 등을 개발하고 있다. LIG 넥스원이 스카이디오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소형 드론 개발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전망이다. 2.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한반도 인근 미 첨단 무기 몰린다. 한반도의 군사대치 상황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하는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진행의 김진국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네트워크 215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7월 3일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유사시 대북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주일 미군의 항공 전력을 완전히 환골탈퇴시키는 전술항공기 현대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항공기술의 정점에 있는 항공기들이 대거 배치된다고요? 미 국방부가 지난 7월 3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현재 주일 미군에 배치 중인 공군과 해병대 전투기 전력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최신형 4.5세대 전투기 F-15EX 이글 E-36대를 배치하고 혼슈 미사와 공군기지에 F-16C, D-36대를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 E-48대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데나 기지에는 F-15C, D 성능 개량형 48대가 배치돼 있었는데 지난해 본토로 철수해 해당 기체들이 퇴역 조치된 이후 순환 배치 전력들이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체 전력이 확정되어서 F-15EX가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같은 F-15지만 레이더부터 전자장비, 무장까지 완전히 일신된 차세대 F-15인데 배치 수량은 원래 있던 F-15C, D보다 12대 적지만 더 적은 수량으로도 더 강력한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특히 이 F-15EX에는 EPAWSS라는 최신형 전자장비가 들어가는데 이 장비는 접근하는 적의 미사일은 물론 적 방공 레이더도 교란의 F-15EX 외 생존성을 극대화시켜줌. 일반적인 무기로는 이 전투기를 격추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미사와 기지의 F-16은 원래 방공망 제압 특화 부대였는데 이 기지의 전투기들도 F-35A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치되는 F-35A는 지금 한미일 공군이 쓰고 있는 F-35A와 다른 기종입니다. 바로 블록4 업그레이드가 적용된 기체인데요. 블록4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업그레이드인데 특히 2026년 생산분부터는 같은 블록4라도 완전히 다른 기체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레이더 소자인 질화갈륨 소자를 사용한 APG-85 레이더가 장착되기 때문인데 이 레이더를 장착한 F-35A 블록4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당분간 무적의 전투기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혼슈 이와쿠니 해병항공기지의 F-35B 전투기도 증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치된 전력은 F-35B 24대인데 2개 해병 전투공격 비행대 편제임. 이 편제를 조정해서 전투기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편제 조정 역시 신규 생산 전투기들이 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일 미군은 F-35 블록 4기체만 최소 50대. 많게는 70대 이상 보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F-35는 여러 차례 소개했지만 북한과 중국의 레이더로 탐지가 어렵고 내부에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면서 전술핵무기까지 운용이 가능한데 공군과 해병대 배치분 50에서 70대. 이번에 조지 워싱턴과 함께 오는 F-35C 해군 보유분까지 더하면 주일 미군의 F-35 전투기는 100대 가까운 수량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전투기 교체 발표 외에도 최근 몇 달 사이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했거나 진행 중인 훈련을 보면 예전의 양상과는 많이 다른 작전이나 무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미 육군의 MRC가 최근 최초로 서태평양에 전개해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요. 미 육군과 필리핀 국방부가 현재 필리핀 루손섬의 미 육군 제1다영역 특임부대 약칭 제1MDTF 전력 중 일부인 MRC가 전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과의 연합훈련 차원에서 지난 4월에 전개됐는데 이 전력이 오는 9월까지는 필리핀에 계속 주둔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이 MRC는 중거리 전력의 약칭으로 미군에서는 TWS로 불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의 이름을 딴 것인데 그만큼 위력적이라는 의미입니다.
MRC는 해군 군함에 탑재되는 MK.41 수직 발사기 4셀을 하나로 묶은 뒤 이것을 40피트 규격 표준 컨테이너에 탑재한 것으로 트레일러 형태로 이동하는 무기임. 각각의 셀에는 사거리 1650km의 토마호크 블록 V 미사일이나 사거리 460km의 SM-6 미사일이 한 발씩 탑재됩니다. 토마호크 블록 V는 아음속 비스텔스 미사일이지만 고성능 전자전 시스템을 갖춰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면서 저고도로 침투 비행할 수 있고 지상 고정 표적은 물론 이동하는 군함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임. 루손섬에서 발사할 경우 중국 남부 해안과 하이난다오의 사냐 해군기지가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SM-6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대공 미사일이지만 지상, 해상 표적도 타격할 수 있는 만능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공중 표적에 대해서는 370km, 지상 표적에 대해서는 460km의 사거리를 발휘합니다. 미국이 MRC를 해외에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 필리핀 전개 때도 C-17 수송기를 이용해 야밤에 몰래 배치하는 형태로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MRC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일반적인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항만이나 공항 어디든 위장에 은닉이 가능하고 기습적으로 미사일 발사가 가능함. 바꿔 말하면 유사시 오산이나 군산, 평택 기지에도 일반 화물로 위장하고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선보인 무기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자동화 다역력 발사기. 약칭 AML이라 불리는 무인 무기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한 HIMARS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을 로봇화한 것인데 이 차량은 HIMARS와 같은 무장 능력을 가지면서도 완전 자동화 기술이 적용돼 지구 반대편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EAML 수송기 편으로 팔라오까지 날아가서 미사일을 쐈고 그 미사일이 군함에 명중했는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ATACMS 미사일의 후속작인 차세대 전술 탄도미사일 PRSM이었습니다.